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점 면접 가리키고 있는 조스플라의 재밌는 면접 하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반기 끝나시고 궁금한 것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시즌을 보신 분들이 또 생겨나는 그런 고민들, 궁금증을 제가 쫙 다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래 보시면 승무원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도 좀 취합했고,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 궁금하셨던 것도 취합해서 여러분들의 응어리를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실질적인 진짜 궁금한 질문들만 좀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공백기가 있는데 항공가분들 편입하는 게 좋은지 이거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초대졸에서 4년제 편입하고 이제 대학원까지 간 케이스라서 이 부분 또 저희 조스가 10년 동안 승무원 쪽에 합격생 계속 배출하다 보니까 현직 승무원분들 고민을 통틀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항공과 분들이 이제 본인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승무원의 합격만 두고 봤을 때는 사실은 편입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경력을 쌓으셨던 분들이 합격생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또 이제 편입하셔서 학점은행제 또는 그냥 사이버대학교, 그냥 일반 대학, 요렇게 편입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티웨이랑 진에어 합격생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열심히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라고 얘기만 하면 돼서 상관은 없는데 굳이 에피소드도 또 늘어나고 합격생을 굳이 통계를 내자면 항공과 졸업하시고 좀 큰 조직에서 또는 큰 호텔에서 이렇게 일을 좀 착실하게 하셨던 분들이 6대4, 뭐 7대3, 요즘에 사실 많긴 더 많아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제주항공에서 인턴이 길어요. 제주항공 인턴이 2년인데, 인턴하고 이제 진급하고 이럴 때 실제로 이제 항공가분 2년제 분들이 진급이 안 된 케이스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저도 제가 편입을 한 이유가 항공사 다닐 때 급여 차이가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두고 이게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승무원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인다 싶으면 사실 편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총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되셨죠? 일단 조스 새언니가 이제 여성 취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상담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충분한 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익 800점대 분들 토익을 더 올려야 되냐 아니면 면접 공부를 더 할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시던데요. 승무원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800점대가 가장 예뻐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이력서를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인서울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근데 900 훌쩍 넘어. 이러면 살짝 승무원으로서는요, 조금 이미지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일반직도 가도 되는데 왜 왔지?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승무원으로서 기내에서 이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면접관들도 800대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800대이신 분들은 꼭 900대로 올리시는 것보다는 면접 준비 이런 것들을 좀 총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플랜 B를 준비 안 해놓는 게 너무 어렵다. 좀 마음이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실제로 좀 900대 만들어주셔서 대기업 같은 데 900대 많거든요. 이런 거 꼭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답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도움도 되고 계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이 했던 질문, 항공사 채용은 제가 따로 리서칭해서 조스 합격생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락을 해서 이걸 따로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항공사 나이컨,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입과를 하고 계셔서 옛날 거 안 듣고 싶으시잖아요. 최신 거 듣고 싶으시잖아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진에어에 94년생 신입분이 계신데요. 94년생이면 30살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한지는 좀 나이 러프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승무원 현직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 뭐 이스타 출신도 계실 테고, 이제 플라이 강원이라든지 다양한 출신 분들 중에서 이제 경력을 빼고 이제 뭔가 정규직 전환, 인턴 안 되신 분들은 신입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했던 경험을 없애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이런 분들은 공백기에 뭐 했다고 하냐라고 고민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뭐 부모님을 도와드렸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요즘 공무원 준비 같은 거 시험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스펙도 올렸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승무원 면접은요, 다른 직무보다 어떻게 보면은 인성, 성향, 서비스 능력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백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차근차근 잘 풀어가시면 되지, 다른 쪽보다 이게 좀 영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이 크지 않은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막 증빙을 한다든지 이게 왜 이렇게 공백이 기냐 이렇게 막 안 좋게 생각하시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을 때는 공백 기간이 물론 고민이 되시겠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좀 도와드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을 배워왔다라고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공기업 준비 같은 것들을 조금 해봤다. 그걸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다. 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직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스펙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이 셋 다 합격생이 있다라는 거 정리되셨죠? 네. 제가 이제 라이브 실시간도 매주 화요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도 조스플라이시 10년 했으니까 데이터도 제일 많고 사실 합격생들도 많고 현직분들과의 대화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만큼은 저희가 좀 자신이 있어서 이 영상 보시면서 방향 좀 마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저도 마음이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임원 실무 떨어지신 분들, 그 다음에 저비용들 서류 될까? 이 고민 되게 많이 되시잖아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한항공은 아시죠? 서류 잘 됩니다. 되는 편이고, 진에어도요, 실무 떨어지셔도, 최종 떨어지셔도 서류 잘 됩니다. 근데 제주, 티웨이, 에어프레미아 이런 거 좀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저희 이번에 티웨이 합격생분 중에서 직전에 실무 탈락하셨던 분이 서류가 되셨고 최종까지 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주도 제지원자 면접 떨어지고 최종 합격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꼭 제주원이라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제주나 티웨이는 서류 합격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린 거죠. 그래서 재지원이라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 합격생 이번 시즌에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딸려 나오는 한 가지 걱정이 있으시던데 티웨이가 최종 탈락자분들은 잘 안 뽑는다 이런 썰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번에 떨어지셨던 분들은 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대표님이 항상 승무원 최종 면접에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은 곳이 실제로 티웨이 항공 이거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표님이 최종에 안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영향은 더더욱 없지 않을까 요것은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비용이 제지원자를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부분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비항공과 분들, 그러니까 항공과 분들이 이제 4년제 분들 때문에 떨어졌어. 최종 같은 애는 임원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학력에서 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서류를 붙고 나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핵심보다 승무원은 인성, 성향, 서비스 역량,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승무원 합격생들 분 중에서 F가 많아요. MBTI F. 그쵸. 말 예쁘게 하고, 사람 마음 잘 헤아리고,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서류가 합격하고 나면요, 실제로
상관없어요. 본인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가 분들이 떨어졌다면 학력 때문에 밀린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본인의 강점을 못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조스플라이드 오셔서 아니면은 영상 보시고 강점 꼭 찾으시는 거에 내가 쓸 수 있는 강점 다 쓰셨는지, 그리고 내 모습이 이게 최대치였는지, 이런 부분의 면접을 조금 더 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4년제 분들, 항공과 땜 이제 같이 조에 들어갔다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나는 항공과한테 왜 밀려서 떨어졌을까,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똑같은 원리인데 승무 면접을 보는 포인트에 대해서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항공과 분들이 애티튜드가 좋고 기내 서비스 잘할 것 같으면요, 항공과 분들 뽑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랑 조금 장르가 살짝 다른 거죠.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존심 상해하시면 안 돼요. 4년제 분들한테, 특히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한테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2년제 분들 선배님들한테 굽신굽신, 나이도 적으신데 어린데 굽신굽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가 분들한테 이제 같이 들어가서 떨어진 것은 뭐 다르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상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대한항공 FSC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냥 이 면접에서 내가 서비스를 잘하는 부분에서 항공가 분들보다 밀렸구나, 이 직업이 이런 거니까, 요거를 팩트로 딱 정하시고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FSC만 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장이 넓으셔야 돼요.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시야를 너무 이렇게 좀 탁 얽매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시고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Q&A 보시고 고민 싹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강점 뭐 밀 수 있는지, 나란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은지, 면접의 흐름 속에서 나란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지, 이 부분 고민하셔서 꼭 중반기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팩트 폭격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무서워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헤매시지 않고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조스분들도 그렇게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첫 지원자분들 Q&A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체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중반기까지 남은 시즌 알차게 잘 보내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붙는다. 안녕.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